현대글로비스 오토벨. 오늘 소개할 기업은 중고차 업체 현대차.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번 회사는 유통 판매업뿐만 아니라 종합물류업, 해운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사업을 분류해보면 유통 판매업, 종합물류업, 해운업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유통 판매업과 종합물류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해운업 쪽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통 판매업은 현대글로비스의 주매출이 나오는 사업인데요. 여기 사업에는 CKD 부품 공급 사업, 도매 형태의 중고차 경매와 중고차 판매 플랫폼 운영 사업, 원자재 수출입 및 중개무역을 하는 트레이딩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KD 부품 공급 사업은 현대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국내외 협력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발주, 조달하여 해외 공장에서 완성차를 조립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CKD는 반조립 제품을 말하는데 부품을 그대로 수출해서 목적지에서 조립하여 완성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을 할 경우 CKD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산하는 이유는 완성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관세가 싸고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특히 CKD 부품 공급 사업은 수출입 내수 통틀어 49%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중고차 경매와 판매 사업인데요. 아까 인트로에서 잠깐 봤었죠? 이 사업은 오토벨이라는 사업으로 중고차 판매 플랫폼인데 전문 평가사의 방문 평가, 대금 송금, 명의 이전 등 차량 매각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매 사업인 오토비즈는 도매 형태의 중고차 경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보다 주로 회원사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물류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물류업은 고객의 화물에 대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내 물류, 해외 물류, 품목에 따라서 수출입 물류, 완성차 물류, 부품 물류, 벌크 물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 부분은 우리가 아는 부분이 많아서 자료 화면으로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해운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해운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화물을 지정된 장소로 운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업으로는 완성차 운송, 벌크 운송, 자동차선 전용 터미널 운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현대글로비스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사업이 사실 해운업이었는데요. 쥐페즈 근처에 광양항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에 종종 방문하다 보니 글로비스라고 큰 글씨로 적힌 선박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양항은 현대글로비스에서 자동차용 선박의 전용 터미널로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완성차 운송 사업은 자동차 선을 이용해 승용차, 사용차, 특수차량 등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만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포드, 테슬라,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중고차 화물도 수송합니다. PCTC는 자동차, 트럭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선박을 뜻하고 화물의 자체 동력을 이용하여 선적, 하역이 이루어지는 RORO선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선 전용 터미널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완성차 운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의 화물 처리 능력과 일시 장치 능력 순으로 나열해보면 광양국제터미널은 연간 145만 대, 일시 장치 능력 3만 8천 대, 필라델피아 포트는 40만 대, 일시 장치 능력 2만 2천 대, 평택국제터미널은 40만 대, 일시 장치 능력 7,600대입니다. 여기서 자동차선 전용 터미널로 화물 처리 능력도 뛰어나지만 광양항은 컨테이너 부두로 연간 223만 TEU 처리 능력을 갖춘 항만으로 좋은 수출입 물류 환경을 갖추고 있기에 제조 기반의 산단이 발달되어 투자 산업 여건으로 적합합니다. 다음은 벌크 운송입니다. 벌크 운송은 철광석, 석탄, 원유 등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화물의 종류에 따라 드라이벌크, 웻벌크로 나누어집니다. 드라이벌크는 건 화물선으로 핸디 사이즈에서부터 케이프 사이즈의 크기까지 운반할 수 있고 현재 서부발전,
남동발전, OCP와 장기 계약 중입니다. 웹벌크는 유조선으로 액체 형태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데 특히 친환경 에너지인 LNG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웹벌크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프레딕슨 그룹과 계약을 맺었고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국내 대형 정유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 중입니다. 여기에서 일반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컨테이너선은 납품종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반면에 벌크선은 한 대에 하나의 벌크 화물을 운송합니다. 그리고 벌크선은 주로 전용선 계약을 맺는데요. 전용선 계약은 주로 장기 계약을 맺다 보니 향후 몇 년간 운반하는 계약으로 은행에서 선박 금융 대출을 받아 배를 장만합니다. 해운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선보다 벌크선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벌크선이 주로 운항하는 항은 군산항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의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현대글로비스의 수소사업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프로덕츠와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MOU를 맺었는데요. 참고로 에어프로덕츠는 세계 최대 수소 생산업체로 수소의 생산, 액화, 저장, 운송부터 충전 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까지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에어프로덕츠의 기술을 토대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브랜드 에코를 론칭하고 지속 가능한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수소 출하센터 한 곳과 운송 계약을 맺고 있으며 2030년까지 수소 출하센터를 9곳으로 늘리고 수소 충전소도 전국 36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3대 원자재 트레이딩 기업인 트라피구라와 암모니아와 LPG 해상 운송 계약을 맺었는데요. 암모니아와 LPG를 개질하면 수소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대차 그룹의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 해상 운송에 나설 예정이기에 현재 초대형 가스 운반선 2척을 건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수소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네요. 그만큼 수소 경제가 성큼 다가왔고 앞으로 기업들은 점점 친환경 사업의 방향으로 성장하겠죠? 현대글로비스는 여기서 끝. 다음 시간에 봐요.